모스크바의 대형 공연장에 무장 괴한들이 침입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지금까지 62명이 숨지고 146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A경찰국 최초로 아시안 수장에 오른 도미닉 최 임시국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한인 커뮤니티 행사가 어제 저녁 LA 총영사 관저에서 열렸습니다. 텍사스에서 40여 명의 학생이 탄 스쿨버스가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최소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 아파트에서 빈집을 불법 점거하고 소유주를 살해한 10대 용의자 2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침입 경로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남부 국경지대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폭력 사태로 주변국과 외교적인 갈등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대형 공연장에서 무장 괴한들이 침입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처음에는 최소 40여 명이 숨지고 100명이 넘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지만 현재까지 60여 명이 사망하고 140여 명이 부상당하는 등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요일 저녁 러시아 밴드의 콘서트를 기다리는 사람들. 갑자기 여러 발의 총성이 울리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공연장을 빠져나갑니다. 무장괴한들은 공연장 밖 복도는 물론 공연장 내부까지 침입해 총을 쏩니다. Потом лично увидел, как террористы зашли, начали расстреливать всех, кинули в итоге молотов, все подожглось. Нас повели к выходу, в итоге выход был заперт. 현지 시각 22일 밤 8시쯤 모스크바 북서부 대형 공연장인 크로커스 시티홀에 무장 괴한들이 침입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뒤이어 7층짜리 공연장 건물이 폭발과 함께 불길에 휩싸였고 2시간여 만에 3분의 1이 불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1차 조사 결과 40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건물 내에 갇힌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조사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모스크바에서 대형 테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 러시아 한국 대사관은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한편 백악관은 러시아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연루된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끔찍한 총격의 희생자들을 애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러시아와 모스크바에 푸틴 대통령의 통치 방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도 총격 사건과 정치적 동기를 연결시키기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습니다. LA 경찰국 최초 아시안 수장에 오른 도미닉 최 임시국장을 축하하는 한인 커뮤니티 행사가 어제 LA 총영사 관저에서 열렸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PD 도미닉 최 임시국장이 LA 총영사 관저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어제 오후 5시 30분. 한 줄로 도열한 LAPD 소속 경관들이 도미닉 최 임시국장을 맞이했고 김영환 LA 총영사의 환대를 받은 뒤에는 방명록을 작성했습니다. 같은 시각 캐런 베스 LA 시장 등 고위 관계자들이 LA 총영사 관저에 속속 도착했고 한미 양국 국기를 내세운 화랑 청소년 재단의 난타 공연이 시작되면서 행사장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습니다. 이들 청소년들은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해 경찰 최고위직에 오른 도미닉 최 임시국장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공연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연 이후에는 한미 양국 국가가 재창된 뒤 캐런 베스 LA 시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The appointment of Chief Choi as our interim chief makes him the first Asian American to lead the second largest police department in the nation.
한국 윤익은 경찰청장은 LAPD 도미닉 최 임시국장의 취임을 기념하는 축하 서한을 외교부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도미닉 최 임시국장과 함께 한미 간 굳건한 동맹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우리 한인 사회를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한미 관계가 굳건해지는데 이렇게 많은 한인들이 진출해서 또 한미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LAPD 도미닉 최 임시국장은 한인 커뮤니티의 환대에 감사함을 전하며 보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m excited. It's a very warm welcome. I've always had a great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community here in Los Angeles, and tonight is no different. I feel like I'm amongst friends and family, so I'm very comfortable. I appreciate all their support. We will continue to work as great partners in reducing crime and increasing trust with the police department. LA 시정부는 신임 국장에 거는 기대가 높다며 치안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We're down over 1,200 officers in the city of LA. That's the equivalent of 4 divisions being closed. And so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at because people care about, safety. And I think that it plays a crucial, important role in it. And like I said,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this new chief on addressing those issues. 이번 행사는 범 커뮤니티 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주최 측은 한인 커뮤니티가 자랑스럽게 남겨야 할 역사가 생겼고 정치력과 공권력 신장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LA 라이엇 때 한인 타운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소원이 우리들도 이렇게 정치력도 키우고 공권력도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들이 이때까지 달려왔는데 정말로 영광스럽게도 도미닉 초이 국장이 이렇게 이번에 국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건 한인 사회의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기획한 이번 축하 행사에는 30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도미닉 최 임시국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인 커뮤니티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만들어졌음을 다 함께 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오늘 텍사스에서 학생 40여 명이 탄 스쿨버스가 트럭과 충돌해 최소 2명이 사망했습니다. 헤이그 통합교육부는 톰 그린 초등학생들이 동물원 현장 학습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스에는 44명의 학생과 11명의 성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오늘 오후 2시 15분쯤 오스틴에서 남동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바스트롭 카운티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스쿨버스가 콘크리트를 실은 트럭과 충돌하면서 버스가 전복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사고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2명이 사망했고 3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장에는 5대의 구급차가 배치됐고 일반인까지 봉사자로 나서 부상자들을 빠르게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에게 직접 사고 소식을 통보했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환자 수와 환자 상태는 추후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맨하탄의 한 아파트에서 빈집을 불법 점거하고 소유주를 살해한 10대 용의자 2명이 체포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1시경 연방보안관 태스크포스는 펜실베니아주 요크 지역에서 19세 헤릴 테야다와 18세 캔슬리 알스턴을 살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맨해튼 소재의 한 아파트는 스페인 출신 여성 나디아 비텔스의 최근 돌아가신 어머니의 소유였습니다. 비텔스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 집은 약 3, 4개월간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노리고 불법 거주하고 있던 커플이 있었습니다. 두 용의자는 비텔스가 아파트에 오지 않는 동안 들락날락거리며 불법으로 거주하다가 우연히 비텔스와 마주치면서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비텔스가 벽에 심하게 부딪혀 숨졌습니다. 커플 용의자는 사망한 비텔스의 차를 훔쳐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건너 뉴저지주를 통과해 펜실베니아주까지 도망쳤다가 오늘 오전 연방보안관 태스크포스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더플백 안에 들어있던 비텔스의 시신은 그녀의 아들이 발견했습니다. 며칠간 소식이 없자 아들은 수사당국과 친척들과 함께 아파트를 찾았는데 아들이 옷장을 연 순간 발이 튀어나온 더플백을 발견했습니다.
당국은 해당 아파트 거주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전용 열쇠를 두 용의자가 어떻게 획득할 수 있었는지, 또 어떤 경로로 접근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남부 국경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규제 강화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폭력 사태로 주변 국가의 외교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미 세관 국경보호국 12P는 어제 오전 11시쯤 대규모 이민자 집단이 리오그란데 강과 텍사스주 엘파소 국경 장벽 사이에 있는 주 방위군의 철조망을 뚫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망가진 철조망 앞에서 순찰대와 몸싸움까지 벌였고, 일부는 순찰대가 총을 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두 손을 들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순찰대가 뒤로 밀리자 이 틈을 노려 불법 입국자들은 철조망을 넘어 달렸습니다.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순찰대가 빠르게 통제권을 되찾았고 철조망을 2배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순찰대는 불법 이민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후 향후 절차를 위해 이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텍사스주는 불법 이민자가 급증하자 지난해 12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차원에서 체포, 구금하고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지법은 바이든 행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은 이를 뒤집어 법 시행을 허용했습니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법 집행을 막아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고, 연방항소법원은 같은 날 종전의 법 시행 허용 결정을 해지한다고 밝히며 다시 법 시행을 보류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에서도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미 역사는 이민으로 시작해 정체성이자 발전 동력으로 보는 민주당은 텍사스 불법 이민자 체포법에 반대하고 있고, 이에 반해 불법 이민을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보고 규제 강화를 촉구해온 공화당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멕시코 정부는 어제 텍사스 주법이 시행되면 국경 관리에 관한 양국의 협력을 훼손할 것이며 추방되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텍사스의 불법 이민자 체포법은 주와 연방의 권한을 둘러싼 갈등과 외교 문제로까지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아마존 조끼를 입고 최소 9개 주택에 진입한 도둑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보도에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1년 넘게 비슷한 수법으로 퀸즈 주거지에 침입해 32,000달러 이상의 금전 피해를 입힌 남성을 찾고 있다고 밝히며 용의자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용의자는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와 아스토리아, 써니사이드 등 일대에서 아마존 배달원을 위장해 최소 9곳 이상의 아파트를 침입하고 현금과 보석 등을 훔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23년 1월 아스토리아 37스트리트과 28스트리트 인근 주택에서 4,000달러 상당의 보석과 재산을 훔친 용의자와 최근 써니사이드에서 9,000달러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친 도둑이 동일한 인물임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해당 용의자는 지난 1월과 2월 같은 지역에서 최소 6차례 비슷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용의자는 파란색 아마존 조끼를 입고 범행 장소를 물색했으며 주로 비어있는 집에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침입하거나 강제로 문을 열 수 있는 곳을 선택해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를 입었거나 용의자에 대한 정보가 있는 시민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뉴욕시경이 밝힌 지난달 기준 범죄 통계율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범죄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빈집털이는 전년에 비해 6.3% 감소했고 중절도 0.3%, 강도 5%, 소매치기는 28.6% 감소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백구 지역 관할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발생한 빈집털이가 전년에 비해 54.5%, 차량 절도는 12.2% 감소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장난감 총을 들고 나타난 괴한에 의해 LA 메트로버스가 납치돼 이딴 충돌 사고가 발생하고 호텔 건물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20일 밤 11시 30분쯤 한 남성이 버스에 올라타 총을 든 것처럼 허리띠에 손을 올리고 버스 기사에게 운전하라며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총은 진짜 총이 아닌 비비총이었습니다. 이를 모르는 버스 기사는 괴한의 명령에 따라 질주했고 괴한이 운전대를 잡아 여러 대의 차량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버스에는 승객이 타지 않았고 운전기사 혼자 운행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달리던 버스는 다운타운 리츠칼튼 호텔로 돌진한 이후에야 멈춰섰습니다. 질주 당시 버스가 이상하게 운행되는 것을 본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고 경찰은 버스에서 빠져나와 비비총을 버리고 달아나는 괴한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아나이 린지를 납치 혐의로 체포해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받고 수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버스 운전사와 버스가 차량의 충돌 당시 차 안에 있던 한 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두 사람 모두 안정을 찾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린지의 범행 동기를 파악 중입니다. 스테이트팜 보험사가 캘리포니아에서 또 보험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트팜은 캘리포니아에서 약 3만 건의 주택보험과 4만 2천 건의 아파트 보험을 갱신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테이트팜은 4만 2천여 건의 상업용 아파트 보험 갱신 거부는 캘리포니아 상업용 아파트 시장에서 완전 철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테이팜의 이 같은 정책은 캘리포니아주에서만 해당되며 보험 가입자들은 7월 3일에서 8월 사이 통지받을 예정입니다. 스테이트팜은 이미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보험 신규 접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주 보험을 이용하라고 조언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제대로 된 커버리지가 없을 뿐 아니라 가입도 쉽지 않고 저렴하지도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6억 달러의 자금을 들여 노숙자 지원을 하겠다는 주민 발의안 1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주 전역의 좀도둑 피해로 연간 44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김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뉴욕포스트는 주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좀도둑질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이들이 훔친 물건들을 재판매하는 지하경제 역시 거대한 규모로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시경은 퀸즈의 한 창고를 급습해 체계적으로 이를 행해온 범죄 조직을 색출했습니다. 이곳에는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들이 가득했고 한 쓰레기 봉투 안에는 보안장치가 제거된 물건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품목도 다양했습니다. 가방, 기저귀, 스마트폰, 에어팟 등이 쌓여있고 베이컨, 스테이크,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등 상하거나 관리가 어려운 품목도 있었습니다. 서포 카운티 지방검사 레이티언이는 현장을 목격한 후 마치 홈디포 창고 같았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일당은 절도범과 중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한 절도 목록을 별개로 만들어 현장의 절도범에게 지시합니다. 이들은 훔친 물건들을 분류해 지하철에서 판매하거나 이베이,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마켓과 명품 앱 트레이지를 통해 재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사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이 같은 소매절도는 지난 2019년 6월 대비 뉴욕시에서만 64%까지 늘어났습니다. 한 전문가는 절도에 응한 이들은 현금으로 보상받는다며 정상적인 업체의 온라인 판매처럼 보이기 위해 물건 업로드 속도도 천천히 조절하거나 계정을 여러 개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장실에 따르면 이달 기준 뉴욕시 전역에서 소매절도로 체포된 이는 총 572명으로 추산되며 재범률이 높아 총 절도 건수는 7,500에서 7,600건에 달합니다. 뉴욕시에 소재한 한 슈퍼마켓 CEO는 좀도둑들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들어와서 30여 개씩 쓸어가는 실정이라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시 전역에서 이 같은 소매절도범을 잡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잘 운영하고 있다며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했습니다. 뉴욕시경 관계자는 소매절도는 가장 흔한 범죄라며 강력 범죄율이 낮은 지역에서도 매번 신경 쓰고 있는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민입니다. 북한은 최근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이 근거 없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두발 명분을 쌓아가고 있어 한국군은 서해 수호 의지를 더욱 단단히 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2년 6월 북한 경비정 두 척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합니다.
기습 공격을 받은 우리 고속정 참수리호가 교전 끝에 침몰했고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0년 3월에는 백령도 서남 쪽에서 북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폭침됐고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8개월 뒤 북한은 연평도에 기습 방사포 사격을 감행해 당시 포격 도발로 장병 2명과 주민 2명이 숨졌습니다. 2016년부터 정부는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희생된 55명의 영웅과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고 NLL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NLL은 정전협정 당시 해상경계선 합의에 실패하자 유엔군 사령관이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설정한 것입니다. 유엔군이 장악했던 NLL 이북에 방대한 해역을 얻게 된 북한은 1973년 의도적 침범이 잦아진 이른바 서해 사태 전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도발을 지속한 북한은 올해 초 NLL을 유령선이라고 칭하며 이른바 해상 국경선을 새로 긋겠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NLL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와 북한 간의 인식 차이가 이게 너무 크고 무력 충돌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나리오별 어떤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에서 서해까지는 30여 킬로미터. NLL이 무력화된다면 서해에 대한 해양 통제권이 상실되어 수도권이 포위 고립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압도적인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